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읽기와 도서관. 오늘은 지난번엔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제가 이걸 연말에 전자책으로 엮어서 낼까 하는 생각으로 블로그 글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문화읽기와 도서관은 총 5편으로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서 제가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첫 번째가 문화읽기, 두 번째가 컨텐츠 전성시대, 세 번째가 도서관 사용설명서, 네 번째가 문화산업과 플랫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미래 먹거리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화읽기 첫 파트의 첫 번째 챕터 문해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할까 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문해 이야기라 해봐야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인데, 그래, 문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냥 글을 읽을 줄 아는 것 정도가 문해. 읽을 줄 알다 보면 말도 할 줄 알게 되고 쓸 줄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읽는 능력을 갖고 문해라고 한다고? 그럼 그 읽는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조금 문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문해가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득할 수 있는 능력.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구나 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구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읽는다는 힘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문해는 특별한 재주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특별한 재주라는 게 소위 예전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라틴어를 쓰면서, 라틴어, 로마 시대, 제가 로마인지 그리스인지 그런 것 잘 몰라서 좀 무식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라틴어를 사용하는 게 귀족이었고 왕족이었고 좀 행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가 문해의 기준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였으면 일반인들은 전혀 읽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를 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능력이 이제 문해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세상이 바뀌면서 소위 이제 자기 나라 말에 대한 애정, 관심, 그런 것들이 커지고 그것이 이제 출판물로 나오면서 소위 종교개혁도 있었고, 그 출판혁명도, 인쇄혁명이죠. 인쇄혁명도 일어나면서 유럽에서는 자기 자국어로 된 책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자기 책을 읽는 힘도 이제 문해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 예전 얘기하자면은 한문을 아는 것, 그게 문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반이라고 저절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배웠겠죠. 글을 배우고, 읽는 법을 배우고, 뜻을 익히고, 그렇게 섞어서 시를 쓰고, 이런 것들이 소위 문해의 기본이었을 텐데, 그럼 예전에는 말도 있었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형상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역량들도 다 있었고, 그것이 기호가 되었던, 문자가 되었던, 자기들 나름의 소통 방식은 다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를 알아야 하고, 한문을 알아야 하고 하는 식으로, 그게 제한적으로 했던 문해 얘기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자기 모국어로 건너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아마 조선 말기 일제를 거치면서 더더 그 국어에 대한 애정이 커지고 해방되어지고, 우리 글에 대한 이제 많은 보급, 교육 통해서 우리 글을 읽는 것이 이제 문해의 힘이라고 했을 겁니다. 글쎄, 제 또래들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를 가는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글자를 못 깨우친 노인들도 꽤 많은, 지금은 노인이지만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놓고 보면 아마 그런 문제들은 쉽게 다
없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가끔 TV를 보면은 글을 배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서양 같은 경우, 저 서양 잘 모릅니다만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우리말과 다르게 우리는 글씨를 쓰는 글씨가 거의 발음의 80% 90%가 맞아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 배우기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어 알파벳은 발음과 철자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세서미 스트리트에 봐도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TUB, TUBE, 텁, 욕조, 튜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짜서 쓰는 그 튜브하고 텁의 발음이 변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철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어떻게 발음이 되어지는지가 더 어려운 말이라, 아마 그 문해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읽는 거는 소리내서 읽는 것이 기본일 테니까 발음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더더욱 힘든 게, 그리고 그 사투리가, 우리는 사투리를 쓰면 글자 모양이 바뀌는 사투리가 훨씬 많습니다만 전혀 다른 형상을 갖고 있는 어휘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같은 글자 배열을 쥐고도 발음이 달라지는 사투리들도 꽤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도 슈퍼냐 슈퍼냐 가지고 저도 가끔 그거 쓸 때마다 조금 걸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는 게 맞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글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글을 옛날엔 굳이 글을 배워야 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굳이 글을 배우지 않고도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말과 글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으니까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동네, 그 집안의 예의 범절, 규범을 배우고, 예절이겠죠. 그런 것들이 윤리이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기술을 배우죠.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거나 뭐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것을 수공업으로 자체적으로 어디 가서 교육기관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듣고 옆에서 따라하면서 쭉 계속 평생을 살아가고 또 자식의 대물림해 가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족사회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족사회에 서로 명칭들, 서로 상대를 어떻게 부르냐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구 이동이 많아서 굳이 시족사회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상대를 부르는 말이 더 단순해질 수 있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뭐 이렇게 구분 정도가 작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그 나이 구분도 없어질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들도 문해 속에서 한번 봤으면 하는 얘기죠. 그래야, 그러니까 글이 나오기 이전에 얘기를 봐야, 우리가 글을 낯색을 문해라고 말하는 것은, 예전에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알아서 했고 그렇게 우리가 다 컸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가끔 바보라고 놀리기도 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굳이 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말을 배우고, 그 말도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말을 나눈 상대가 부모뿐이었고, 부모의 말을 배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좀 느려질 수 있지만, 예전엔 전부 대가족 구조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어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양한 발음을 들어가면서 말을 익힙니다. 그러니까 말도 빨리 트이고,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억양의 말들을 들어도 다 알아먹었는데, 기술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농사지으러 가면 아버지 따라 나가서 김매기 하고 풀 베고 염을 만들고 씨 뿌리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면서 부모들 하는 얘기 듣겠지. 오늘은 날씨가 어떠니까 어쩌겠다 계절이 어떻다, 다 그렇게 몸으로 익혔는데,
어느 날 글이 탁 터지고 글을 통해서 소위 출세를 하게 되고 내 스스로 내 위치가 성장하는 것을 부모들이 봤을 때는 글을 가르쳐야겠네. 그래서 이건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일이 되어버리는 것 속에서 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글을 깨우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예전에도 그런 행위 다 있었다는 거죠. 저절로 말을 배워준 것 같았지만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말 배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지켜봅니다. 자연스럽게. 늘 그래 왔으니까. 우리도 그랬고 아이들도 그러고 또 해가 지나면 또 그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 줍니다. 근데 글은 내 생활에 애써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튀어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늘 접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배워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전에 라틴어가 그랬고 한문이 그랬듯이 그걸 갖춰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억지로라도 배우고 억지로라도 익히고 억지로라도 써먹게끔 만들어서 문해라는 말이 생겼다면은 예전에 우리는 그 문해라는 그 해독하는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저런 것들도 다 문해의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낯선 것이 들어오니까 그 낯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터득하느냐, 알아먹느냐에 대한 얘기죠. 아마 기계가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계가 들어오면 저 기계를 어떻게 쓰지에 대한 얘기. 예전에 제 대학 시절,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의과대학에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전산 시설이 이제 의과대학 병원에 전산화 작업을 했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참여했던 담당자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콜센터를 열어놨더니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냥 굉장히 바빴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냐. 다 가르쳐주고 다 설명해주고 낯섦에도 불구하고 전화 콜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댔을까요? 다 가르칠 때 보니까 컴퓨터를 앞에 놓고 키보드를 놓고 다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다 설명을 해주고 끄떡끄떡이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 중에 태반이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가 안 켜진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켤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어느 스위치를 눌러야 컴퓨터가 켜지지? 어떻게 해야 켜지지? 그래서 옛날 도스 부팅할 때니까 도스 디스켓도 있어야 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컴퓨터를 가르친다 그러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그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했는데 정작 컴퓨터는 가장 기본적인 것. 콘센트를 끼고 스위치를 올리고 부팅을 하고 프로그램을 풀고 하는 가장 단순한 걸 못한다는 거죠. 제 어렸을 때도 프로그램 배울 때 그랬어요.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옆에 친구들 보니까 학원 가서 프로그램을 배웠다 막 자랑하는데 뭐 포시란트 쓸 줄 알고 뭐도 쓸 줄 알고 막 자랑하는데 한번 해봐. 못해. 왜 못하지? 컴퓨터 안에다가 이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집어넣는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러닝을 시키는지 모르는 거야. 프로그램 짜놓으면 논리적으로 맞니 틀리니 문법이 어쩌니 저쩌니를 얘기 엄청 듣고 다 해줬는데 옛날에는 펀치카드 쓸 때니까 그나마 그거 다 해주니까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려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이 쏟아져 나오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안 쓰면 그만이지 라던 시절에서 이제 안 쓰면 안 되는 시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동네방네 어딜 가더라도 키오스크가 널렸을 겁니다. 키오스크를 못 쓰면 이제 밖에 나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닐 판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놓고 가만히 보면 문해라는 얘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삶의 속에서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내가 경험하면서 익혀갔던 그 시행착오들이 다들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다 웃고 넘어가는 일들이 내 평생에 걸려서 배웠던 것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시행착오도 용납하지 않는 가르쳐주면 바로 돌아가야 하는
그걸 알아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문화읽기와 도서관이라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제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얘기, 문화읽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지금 주 목적이고, 그 시작점이 문해인 이유는 늘 있었던 일이고 늘 해왔던 일이고 늘 당연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의 시발점이 글이었고, 그 글에 우리가 문해라는 어떤 행위를, 어떤 기능을, 그래서 그걸 깨우치고 배우고 익히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고, 그 변화가 지금은 엄청 더 확장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예전엔 걸음마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절로 된다고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 보고 배운 거거든요. 그 보고 배우고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행동하면서 익혔던 그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익혔던 것들이 이제는 압축이 되어지고 고도화되어지고 기능화되어지고, 소위 자기적이죠. 인위적이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 스스로가 바꾸고 조작함으로써 그걸 따로 배우지 않고는 자연스러운 것이 없어지는 거죠. 자연스러웠어라는 것들이 이제는 인적이 되고, 그 인적인 것의 출발이 문자였을 것이고, 그 문자는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영어 다 배웠지 않습니까? 뭐 잘 배우니 잘못 배우니 해도 다 배웠습니다. 6년 이상씩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영어가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안 쓰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쓰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 감고 자는 동안도 계속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말을 반복하듯이 하지만, 서양은 남의 나라 말들은 굳이 내가 쓰지 않으면, 애써 쓰지 않으면 따로 배워야 하니까. 그 따로 배우는 노력이 얼만큼 있었느냐에 따라서 문해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일기의 첫 출발, 문해. 우리 문해가, 이래서 우리가 문해 했었고, 그 문해가 스스로 언어 자체도 확장돼 가는 것이, 글 깨우치던 의미로 만들었던 단어가 지금은, 오호, 내가 모르는 인위적인 것과 특별히 따로 전혀 내 인생사에서 전혀 필요치 않았던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내가 어떻게 배우지? 이건 뭐지? 눈치껏 주변을 둘러봐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글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처음 타볼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누구랑 따라가서 5층에 내려서 친구 만나는데 가서 너 알아서 가, 이제 딱 나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까 뭔 단추를 누르던데, 근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는 1이라는 숫자가 보니까, 저 엘리베이터를 내가 5층까지 불러야겠다. 부르는 방법은 단추 보니까 올라가는 단추, 내려가는 단추, 올라가는 단추 누르면 엘리베이터 오겠지. 오죠. 가면 엘리베이터 온다. 5층에 쓰더니 그 다음 작동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얘는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계적 문해죠.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어느 나라 갔더니 코를 부비고 인사를 한대. 이게 이 나라의 예의범절이고 그 나라 풍속이래. 왜 부스부스 손 내미는 저라고. 아마 옛날 우리 조선 말에도 그랬을 겁니다. 외교 사절단으로 미국을 갔을 때 보여줬던 행태들 보면 갓 쓰고 한복 입고 집신 신고. 저희 옛날 작은아버지가 카투사 가서 첫 휴가 나와서 집에 와서는 제일 먼저 저녁에 군홑발로 말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익혀감? 동화되어 가는 거? 아하 어느 집단에 속하냐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기술 이런 기능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문해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수업부터는 좀 그 문화 읽기 전반에 대한 얘기들,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 도서관에 대한 얘기, 산업에 대한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서비스에 대한 얘기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문화 읽기와 도서관 오늘 첫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